자, 교재 91쪽까지 왔습니다. 91페이지 등록증 등의 개시 의무. 자, 기타 관련되는 의무로서 아주 가볍습니다.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 연결합니다. 자, 첫 번째 기타 의무로서는 등록증 등의 개시 의무가 있습니다. 자, 개시 의무 하여 여러분 약국이나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 자격증, 약사 면허증 게시한 거 보셨습니까? 그 의사 자격증, 약사 면허증 왜 게시했을까요? 1번 자랑하고 싶어서, 2번 법대로 하려고, 법에서 하라기 때문에 게시를 합니다. 전문 자격자가 있는지를 보겠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전문 자격 있는 걸 보기 위해서 게시하듯이 우리 개공사들에게도 반드시 게시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요 게시 의무가 4개가 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1번 등록증 원본 게시해야 됩니다. 등 동그라미. 그리고 게시하는 것은 별도의 말이 없더라도 원본입니다. 여러분 약사 면허증, 의사 자격증 사본 입대가 원본 입대가? 가서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원본 딱 걸어 놓습니다. 사본을 걸면 복사해서 위조할 가능성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앞으로 별도의 말이 없더라도 게시하는 것은 무조건 원본이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2번 보수와 실비의 요율표, 수수료표 부착해야 됩니다. 그때 보수할 때 수 동그라미. 그리고 자격증 원본 게시합니다. 누구 자격증? 개공사와 소공사의 자격증은 게시해야 됩니다. 그때 자 동그라미. 그리고 보정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 동그라미. 나 1억에 가입돼 있다. 이거 게시해 놓고 영업합니다. 자, 그러니까 게시 의무가 있고 게시해야 될 것들은 모두 몇 개? 등, 수, 보, 자를 게시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이기 때문에 문제 내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쓸데없는 거 하나씩 들어오겠죠. 뭐 실무교육이수증, 사업자 등록증 이런 거 걸어놓고 틀린 것을 찾아라. 문제가 단골 문제입니다. 4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억하고 싶어서 게시하는 의무는 내가 모의고사를 치면 등수를 보자 하면 등수 보자는 게시돼 있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하는 것 4개, 등수 보자. 자, 이렇게 게시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100만 원짜리 이제 좀 전에도 했지만 노래 제목이 뭐지요? 이보개 할 때 이보개 개가 뭐다? 게시 의무 위반. 그래서 암기표에 이제 100만 원짜리 과태료는 여러분들 뭐 거의 암기가 다 됐을 겁니다만 19번 100만 원짜리 이보개 할 때 게시 의무 위반은 100만 원짜리다 라는 표이죠. 자, 이런 거를 탁 보시는 순간 거기 옆에다가 등수 보자 뭐 이런 거 딱 그려 놓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자료는 가지고만 있어서는 해결 안 된다. 여러분한테 전달을 많이 했습니다. 등수 보자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면 100만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는 거, 이 게시 의무가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왔는데 한 10번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점수 따는 밭인데 10번이나 나오면서도 굳이 안 나온 게 굳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도 안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만약에 이 쉬운 단원에서 문제를 건다면 이런 것들을 게시하라 그랬는데 장소가 어딜까요? 장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겠지만 한번 기억해 보기를. 등수 보자는 어디 게시할까요? 그 교재 법조문이 이렇게 됐습니다. 첫째 줄에 당해 사무소 안의 어디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 보기 쉬운 곳도 줄 하나 꺼놓습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도 안 나왔다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시험에 걸면은 걸려들어요. 왜 그러면 등수 보자 4가지를 사무소 우측 상단에 반드시 게시해야 된다.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다. OX. X 어떤 놈이 우측 상단에 하라 그랬는데 보기 쉬운 곳에 하라 그랬지. 그죠? 그래서 이것도 걸면 걸려들어요 시험에서. 그래서 한 번도 나온 바는 없지만 또 나올 가능성도 없지만 장소까지도 봐놓으셔야 돼요.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이번에 넘어가면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입니다. 아주 가볍지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하게 되면 얼마짜리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유사명칭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유사명칭을 위반하면 지금 1년 징역 1,000만 원의 벌금인데 유사명칭이 뭡니까 하니까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하면 이게 유사명칭이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개공사도 아닌 자가 개공사인 것처럼 하면, 그러니까 아닌 자가 유사하게 보이면 전부 다 얼마짜리로 간다? 1년에 1,000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요 하면 그건 당연히 1년에 1,000이에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라고 안 적고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래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나는 공인이라고는 안 적었다. 왜 그러잖아. 그죠? 나는 공인이라고 안 적었지만 이런 명함을 딱 받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당연히 뭘로 본다? 공인중개사일 것이라고 본다라는 판례죠. 그죠? 상식적인 거예요. 공인중개사, 나는 공인중개사라는 말 안 했는데 하더라도 이건 뭘로 본다? 유사명칭의 위반이에요. 이런 개념들을 익혀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되죠. 지금 이 자리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제 합격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시겠죠. 합격하신 분이 그러니까 이제 나가가지고 나 공인중개사다 이러면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지. 합격해가지고 자격증을 받았으니까 나 공인중개사요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합격도 안 했는데 나도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1년에 1,000에 들어간다고 거기.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같이 공부해도 합격을 해서 자격증 받으면 나가서 나 공인중개사요 이러고 다녀도 아무도 욕 안 한다고. 자격을 취득했으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느낌도 오네요. 합격하는 순간 얼마 버는 거다? 1년에 1,000만 원 벌었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형벌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공부하고 있다? 1년에 1,000만 원 벌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합격하고는 나가서 계속 노래 불러요. 나 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 내려도 괜찮다니까. 그죠? 아닌 자가 옆에서 나도 하고 다니다 보면 1년에 1,000만 원에 해당돼요. 1년에 1,000만 원. 그래서 1년에 1,000만 원이라는 형벌을 기억합니다. 자, 이번에 내려가면 3번 사무소 명칭의 의무가 있습니다. 요 명칭의 의무를 일명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문자 사용의 의무입니다. 문자 사용의 의무가 있는데 자, 어떻게 문자를 써야 됩니까? 하니까 3번 1번 개공사는 사무소 명칭에 동그라미 하시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동그라미 부동산 중개 동그라미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문자에다가 줄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 5개 광고물의 개공사의 성명을 표기한다. 성명에 밑줄 긋고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나중에 사무소 간판을 거실 때는 이렇게 문자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지금 동그라미 한 거죠. 자, 이렇게 하거나 나 이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무슨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적어라 저렇게 적어라 간섭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문자 의무를 안 주니까 밖에 나가보면 무슨 개발 주식회사, 기획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이런 용어를 막 쓰니까 일반인들이 딱 보면 저 사람은 등록된 정상적인 사람인지 비정상적인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 이게. 그죠? 그래서 개공사들은 반드시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정상적인 것을 외부에서 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개공사가 이렇게 안 하면 위반이겠죠. 위반하면 얼마짜리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래서 우리 100만 원짜리 노래 제목 이보게 문표 반납할 때 문이 뭐다? 문자 사용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다를 알려줍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죠? 지금 밖에 나가면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어느 게 더 많을까요? 몰라요. 조사를 안 해봐가지고 안 해보는데 제가 유심히 보면 그래도 부동산 사무실에는 부동산이라는 글자를 거의 다 넣어놓습니다. 왜 그럼 일반인들이 눈에 확 떼기가 좋은가 봐.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이렇게 쓰는 사람 많습니다. 참고로 이 두 가지 문자만 사용하는데 더 중요한 말. 근데 개공사 아닌 자가 이제 간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자 사용 위반이 아니고 뭘로 넘어간다? 유사명칭이죠. 그래서 이건 1년에 얼마다? 1,000임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아, 언제는 문자 사용 위반은 100이라 해놓고는 또 이번에는 1년에 1,000이란단단단다 이렇게 정신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개공사가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예요. 개공사 아닌 자는 지금 문자의 의무가 아니고 유사명칭을 위반하는 거죠. 그죠? 이런 개념들을 익히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자, 우리 사무실에 등록증 게시하도록 돼 있죠. 그러면 등록증 이름이 김갑동이면 김갑동임을 여기 대표자 김갑동 이렇게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크기로는 적어야 된다. 이것도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이름을 적어야 되는가 하면 등록증에 있는 이름을 빌려서 했는지를 확인하겠다. 밖에서 보면. 그래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인데 예전에는 이것을 100분의 15의 크기로는 적어야 된다.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이제 폐지됐어요. 이게 왜 100분의 15, 15% 크기로 이름을 적어놔라. 이건 또 왜 그런가 하면 이 자료도 있을까봐 걱정되는데 자기 이름이 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름이 김건녀 이런 이름이 있거든요.
건여 이래 적어놓으면 남들이 알아볼 수 있다 없다 못 보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는 15% 크기로 적어라 하는 건 좀 심하다. 그냥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적으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것도 하나 잡아놓고, 자 그러면 중개사무소에서는 개공사의 이름을 적지만 법인은 누구 이름 적어야 되겠습니까? 법인은 대표자 이름을 기재합니다. 분사무소는 누구 이름이겠습니까? 책임자 이름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양도 빌려서 하는지를 확인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이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까지도 기록을 해 놓으시고, 지금 법이 개정은 안 되고 어떤 부천인가 여기에서는, 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어떤 직장이나 은행에 가면 직원들이 이렇게 명찰 달고 있죠. 그거를 명패라 그러죠, 그죠? 명패를 왜 달까요? 폼 잡으려고 1번, 아니면 2번 소속임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은행 같은데, 그죠? 그런 명패를 달지 않고 일을 하면,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왔을 때 그 은행 직원인 척하고 가가지고 통장하고 도장 줘보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하고 찾아가는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운을 입는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명패를 달고 이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걸 외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목표인데, 지금 중개사무소에는 등록증 걸어놨죠. 김갑동이라고. 간판에다가 김갑동이라고 적어놨죠. 근데 정작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김갑동임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일정한 구에서는 명패를 달고 근무하는 데도 있어요. 김갑동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이 여기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임을 알게 해주는데, 거기까지도 필요하지 않나 해가지고 지금 법은 이제 명패를 달아라 뭐 이런 건 없지만 이렇게 시도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면 나중에 여러분들도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실현도 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에게 뭐를 주려고? 신뢰성을 주려고, 그죠? 그런 모습도 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기억해야 된다? 대표자 이름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로는 기록해야 된다 까지도 기억을 해놓습니다. 이를 문자 사용의 의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4번 보시면 부칙상의 개공사는 반드시 뭐를 써야 되겠습니까? 봐요. 부칙상에 있는 개공사는 공인중개사 아니죠. 그러니까 몇 번만 써야 된다? 2번 부동산 중개라는 것만 써야 되는데, 부칙 6조가 공인중개사라고 만약에 썼다. 그러면 제재가 뭘까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부칙 6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쓰면 이거 유사 명칭이니까 1년에 1000 걸면 틀려요. 개공사가 문자를 위반했으니까 이 사람 얼마짜리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임을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4번은 별 표현하셔야 돼요. 부칙상의 개공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무슨 문자를 써야 됩니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써야 되는데, 그를 위반하면 얼마짜리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옆에다가 1년에 1000X 표시하라고요. 특별히 조심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단어를 공부하시면서 이제 시험용이니까 시험 공부도 하시지만, 나는 나중에 간판을 뭘로 할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뭐 하실? 개업하시면? 요거 쓰려고 그런다, 이거죠? 대박 부동산 중개. 그렇습니까? 그렇죠. 뭐 소박, 중박보다는 대박이 낫죠. 대박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안 쓰시는구나. 또 어떤 분은 이런 것도 있겠죠. 대우, 푸르지오 부동산 중개, 뭐 이래도 되겠죠. 더샵 공인중개사 사무소, 뭐 그렇게 해도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이거 볼 때마다 여러분한테 권장하는 것, 그렇게 뭐 대박, 소박, 뭐 이런 것도 되고, 또 뭐 미래 공인중개사. 지금 어디 조사기관에서 했는 걸 보면,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중개사무소 이름은 행복이랍니다. 행복공인중개사 또는 뭐 행운공인중개사, 그게 제일 많다던데, 제일 시골스러운 건 이런 거죠. 노원에 있다고 노원부동산중개, 이건 제일 시골스럽죠. 양주부동산중개, 그런 거는 제일 시골스럽습니다. 참고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적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시면, 예를 들어서 김갑동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사무소라고 자기 이름을 적는 게 제일 안 좋겠나, 제가 권장하는 건 거죠. 왜냐하면 이름을 적고 한다는 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뢰성을 준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름을 걸고 하면 좀 이렇게 신실하다 이런 느낌이 좀 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권장합니다. 별로 천사도 아니면서 천사 공인중개사 이런 거 잘 적지 말고, 천사도 아니면서, 그죠? 자기 이름을 딱 끌어놓고 영업하는 것도 괜찮겠다. 자, 이래도 되나요? 공인중개사 김갑동 사무소 이래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것은 요런 문자가 들어가야 되지 순서를 다르게 하라 이런 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어떤 데 보면 이런 데 있어요. 부동산 세상이라고 크게 간판에 적어놨어.
간판에 뭐라고 적어놨다고요? 부동산 세상. 아마 자기 간판을 그렇게 했는 모양이죠. 그죠? 그럼 이거 위반 아닙니까? 하고 보면 밑에다가 조그만하게 중개 이렇게 딱 적어놨다니까. 그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가 들어가면 위반 아니죠. 그죠? 그래, 이렇게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라 이 말이에요. 부동산 세상 적어놓으니까 위반입니까? 아니라니까. 밑에 중개 딱 적어놨다니까. 들어가야 될 용어가 정확하게 들어가면 되지. 순서가 앞에 있어라 뒤에 있어라 이런 말은 없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들어가야 될 문자는 정확하게 써야 된다. 지금 그런 취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자격을 취득하시거든 공인중개사 김갑동 사무소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라고 권유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 밖에 나가보면 자기 이름을 간판으로 쓰는 업종이 많아요. 보기보다. 뭐 보셨어요? 대체적으로 병원이죠. 김갑동 이비인후과 이런 거 보셨죠? 또는 김갑동 세무사 사무소 또는 법무사 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실도 자기 이름을 많이 적잖아. 그죠?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은 왜 적는다? 자기가 전문가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앞으로 자기 이름을 적고 좀 해보라. 제가 그렇게 권장하고 있고, 천사도 아니면서 천사, 공인중개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름을 걸고 영업하는 것이 신뢰를 준다 그런 취지. 여기다가 좀 더 오버하면 앞에다가 뭐 걸어놓고 사진도 딱 박아놓는 거라 이렇게. 그렇죠? 사진 박아놓은 업종 보셨죠? 주로 어떤 데입니까? 식당, 그죠? 할매, 꼬리, 곰탕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 할매들 사진 왜 찍어놨을까요? 그 할매 사진 왜 찍어놨을까요? 할매가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다. 그러니까 맛있다. 뭐 이런 거 표시하는 거잖아. 그죠? 뭐 속초, 추어탕인가 거기도 보면 또 이상하게 생긴 사람 사진 팍 박아놨죠. 그죠? 근데 비 오고 눈 올 때 계속 비 맞고 눈 맞고 있는데 내가 보면. 그래가지고 이 할매 사진을, 그죠? 걸어놓고 외국인이 보니까 이 사진 걸어놓고 할매, 꼬리, 곰탕. 이러니까 이 할매, 꼬리를 잡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대요. 절도하겠죠. 아, 할매 잡아서 꼬리를 뭐 탕하는구나. 외국인들이 그렇게 한국말도 더듬거리는 데다가 할매 사진 찍어놓고 옆에 뭐 할매 꼬리 곰탕, 뭐 대할인 막 이래 나오겠죠. 또 대할인 거죠. 그래서 사진은 왜 붙였을까요? 내 얼굴 걸어놓고 영업하겠다 그 취지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김갑동 사무소 해놓고 여기 사진 하나 딱 박아놓고 그래 영업 한번 해보시라고요.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들어가야 될 말만 정확하게 들어가면 된다. 그런 취지도 한번 이해해 보시고. 자, 이제 5번은 별표입니다. 작년에 5번, 6번이 신설이 됐는데 어쩌면 5번이 더 중요한데도 6번은 출제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5번을 더 잘 봐야 됩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의무가 있다. 표시에 동그라미 넣고 개공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그라미 합니다. 사무소 명칭, 소재지 동그라미, 연락처 동그라미, 개공사 성명 동그라미. 몇 개 동그라미 있죠? 4개입니다. 4개. 다시 사무소 명칭, 소재지 동그라미, 연락처 동그라미, 개공사 성명 동그라미. 모두 몇 개? 4개. 4개니까 문제 4개가 얼마나 좋겠어요? 옆에다가 등록번호 X 딱 같이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가볍게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이 표시 광고 의무가 작년에 도입이 되면서 중개업계가 덜썩 끌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덜썩 끌었는데 지금은 이제 1년 반 정도가 좀 지났으니까 조금은 내용이 좀 느슨해져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왜 중개업계가 덜썩 끌었는가 하면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전에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 법 때문에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길에 가다 보면 전봇대라든지 공중연합박스에 빌라, 금매 이런 광고 본 적 있습니까? 방 3칸, 올수리 되어 있음. 그리고 밑에 뭐 있다? 전화번호, 연락처 있겠죠? 그럼 그런 광고를 이렇게 딱 보시면 저거는 무자격자가 한 광고인지 자격자가 한 광고인지 집주인이 직접 내놨는지 확인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무자격자들이 저렇게 광고를 하면서 거래를 이룬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없애려고 법을 만들었다고요. 뭐라고? 부동산 표시 광고를 할 때는 반드시 사무소 명칭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대박을 하자. 대박 뭐 부동산 중개라는 사무소 명칭, 그 다음에 소재지 뭐 노원구 상계동에 소재하고 있고, 이때 우리 유권 해석은 소재지니까 노원구 상계동 17의 1번지까지는 안 적어도 돼. 노원구 상계동. 3번 대표자 김갑동. 그리고 4번 연락처, 소재 연락처죠. 요 4가지를 반드시 적어놓고 광고하라. 이게 법이 도입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하나, 둘, 셋, 4가지인데 이 표시 광고를 위반하면 개공사는 얼마짜리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노래 제목이 뭐다? 이복의 표시 광고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예요. 더 중요한 거는 개공사 아닌 자가 만약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자, 그럼 사정이 확 달라지죠. 개공사 아닌 자가 이렇게 쓰면 남들로 하여금 개공사인 것처럼 보였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뭘로 넘어간다? 1년에 1000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표시 광고를 위반하더라도 제재가 다르다는 개념을 잡으시고 이런 것들을 쫙 다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유사명칭 위반이다. 이랬다고. 유사명칭 위반. 그죠? 특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왜 중개업계가 덜썩거렸겠습니까? 이 광고, 이런 법이 딱 도입되니까 그러면 소공사나 앞으로 중개보조원은 영업하지 마라. 이 말하고 같은 말이라. 광고를 못하니까. 지금 개공사 아닌 자가 이렇게 광고하면 1년에 1000으로 간다니까요. 그럼 개공사 아닌 자가 무자격자도 있지만 소공사, 개공사 아니죠. 중개보조원도 개공사 아니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현장에 나가보면 중개보조원이 특히 일 잘하시는 분입니다. 자기가 아는 인척이 이 원룸을, 이 오피스텔을 네가 전문으로 세를 놔라. 그럴 수 있다 없다? 있겠지. 그죠? 자기 물건이잖아. 그죠? 그럼 그때는 얘네는 광고하고 고객이 오면 거래하고 했겠죠. 근데 지금은 개공사 아닌 자는 광고를 못 하도록 했잖아. 그럼 영업을 하지 마라. 이 말하고 같다 하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덜썩거렸다고 이 중개업계가. 그죠? 근데 지금은 조금 느슨해졌는 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 중개사무소 대박부동산에 갈로 열고 1번 또는 2번 이렇게 적어놔요. 이게 뭔가면 요거는 1번 사람의 물건이다. 2번 사람의 물건인 거라. 그죠? 그 중개보존이 자기가 전적으로 의뢰받은 물건은 자기가 거래해야지 수익이 발생하는데 사무소로 계속 앉아서 사무실 앉아서 그 전화만 받을 수도 없잖아. 그죠? 나가면, 대박 부동산에서는 몇 번 물건이라고 돼 있습니까? 1번인데요. 하면, 이열순 씨 거구나. 박갑순 씨 거구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달하도록 하고, 이렇게 약간씩 융통성이 발휘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문제를 싹 다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개공사 아닌 자가 광고를 하면 얼마? 1년에 1000이에요.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핵심. 개공사가 위반하면 얼마짜리고? 100만 원짜리 과태료고.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봐요. 지금도 있긴 있지만 그런 불법 광고물이 쫙 없어져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적발되면 이런 식으로 처벌이 되니까. 그죠? 그런 제도도 작년에 덜썩거렸습니다. 지금 교차료라든지 벼룩시장에 제가 이렇게 부동산 광고 있는 걸 유심히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이제 개공사 아니자는 광고를 못하니까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하고 밑에 중보 이래 적어놨어요. 거기 무슨 뜻일까요? 중개보조원이다 이 뜻이에요. 중보를 안 적어놓으면 개공사인 것처럼 보이잖아 지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융통성 있게 하는 거예요. 밑에 소공을 적어놨어. 소속공인중개사가 광고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안 해놓으면 유사명칭 위반으로 들어간다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업계가 덜썩거렸었습니다. 이 말을 다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더러워서라도 합격해야 됩니다. 무슨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느낌도 가져보셔야 돼요. 아침에 해가 왔으니까 공부하러 간다. 끝났으니까 집에 간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왕 하는 거 이런 걸 들었더라도 꼭 합격하셔야 돼요. 앞으로 중개업계는 이제는 자격자가 없는 자는 이 업에서 도태도록 만들어요. 서서히 자꾸 그래 가요. 지금은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자격증 없어도 일 잘한단다, 할 수도 있단다 이런 말 많이 듣죠. 그래 맞아요. 지금 그렇지만 이런 법들이 자꾸 규제가 들어오고 있다고 지금. 그죠? 참고로 표시 광고할 때는 몇 가지다? 4가지죠. 여기에 답을 혹시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된다. 이런 말 들으면 답이 X 되겠죠. 거기까지 표시해 놓으시고 원래 특별히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작년에 5번, 6번이 같이 신설되는데 6번을 출제했다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5번을 잘 봐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고. 자, 6번 작년에 출제됐지만 아주 쉽습니다. 근데 쉽지만 출제도 됐지만 원래 한 번 더 넣으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개공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일 밑에 줄이죠.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줄 것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는데 언제 철거해야 된다? 1번 이전 사실을 신고한 때 이전에 동그라미 2번 폐업 신고한 때 폐업 동그라미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취소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는 했지만 상식입니다. 여러분이 노원에서 뭐 남양주시로 이전했다. 그럼 간판 철거하고 가야 된다? 그냥 가야 된다? 철거하고 가야 되죠. 상식이잖아요. 만약에 폐업했다. 그만뒀다는 말이죠. 그죠? 그럼 간판 철거해야 되겠죠. 또는 취소받았다. 왜 취소받았죠? 뭐 위반했겠지. 그죠? 그러면 간판을 철거하고 가야 되는데 안 하고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안 하고 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 그 간판이 그대로 있으니까 무자격자가 간판을 이용해서 영업하는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법을 도입했어. 이런 경우에는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를 부여합니다. 작년에 시험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 4가지에다가 옆에 한번 적어보시죠. 휴업 해놓고 휴업했을 때 철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휴업 X 표시해요. 그렇게 가볍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또 지극히 상식이지만 휴업 환자는 철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끝나면 영업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가볍게 출발했는데 만약에 이걸 원래 다시 건다면 그죠? 간판을 지금 철거하라는 의무가 있다고 보셨죠? 그런데 간판 철거 의무가 있는데 요거를 위반하면 그러니까 간판 철거를 안 하면 위반이죠. 위반하면 제재가 뭘까요? 요거 들어오면 이제 까칠해진다고요. 그죠? 지금 간판을 이런 경우에는 철거하라 그랬죠. 그 철거 의무가 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안 하면 해놓고 시험에 100만짜리 과태료 이런 거 걸면 막 걸려 들어가요. 답은 위반하더라도 제재가 없다. 그래서 이거 다시 들어오더라도 까칠하게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제재가 없습니다. 왜 제재가 없을까요? 지금 철거하여야 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 놓도 철거 안 해도 제재가 없어. 왜 없을까요? 성질상 제재를 못 해요. 보다시피 지금 취소 처분 받았을 때 철거하도록 돼 있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취소를 받았다면 뭐 하고 있을까요? 집에 가서 이불 덮어쓰고 펑펑 울고 있습니다. 지금 펑펑 우는 사람한테 가서 100만짜리 과태료 한 매기 몰랍니까? 소금 뿌립니다. 소금 뿌려. 지금 폐업했습니다. 폐업했다라는 말은 개공사가 아니잖아. 지금 일반인한테 이 법에 따라 100만원짜리 과태료 못 매겨. 우리 이 법은 누구한테 제재를 하는 거다? 개공사를 제재하는 법이잖아. 이게 그죠? 성질상 안 되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제재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이전을 했을 때는 과태료를 매길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강남에서 노원으로 이사 갔다 철거 안 하고 하면 노원에 가가지고 과태료 매길 수는 있겠지만 이런 성질들 때문에 제재가 없어요. 자, 그러면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했지만 제재가 없다. 그러면 위반하면 제재가 뭘까요? 지금 줄 것이었어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뭐한다? 대집행한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강제로 철거하고 경비를 청구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들어오더라도 조심해야 될 것. 간판 철거에 대해서 제재 있다 없다? 없다. 그 대신에 제재는 없지만 뭐 한다고요? 강제로 철거한다고. 철거하고 비용은 청구한다. 이게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한다. 그 뜻이에요. 대집행이라는 말은 대신 집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 강조했습니다. 자, 이제 93페이지로 가니까 개공사 등의 교육입니다. 교육 제목에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입니다. 왜 별표 가면 교육은 원래 반드시 출제됩니다. 여러분들이 개정된 내용으로서 처음 만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안 물을 수가 없는데, 자, 항상 교육을 공부하면 이렇게 갑니다. 교육은 제목부터가 시험 문제입니다. 제목, 교재 보면서 동그라미 합니다. 첫째 무슨 교육이 있다? 실무 교육이 있다. 두 번째는 연수 교육이 있고 직무 교육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면 세 가지,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걸 왜 제목이 시험 문제인가 하면 이전의 교육은 실무교육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개공사 등에 대한 교육은 실무교육만 있다. 그래 들어오면 X, 그 제목만 가지고도 문제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세 가지를 기억하는데, 자, 다행인 것은 이런 세 가지 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한 사람 딱 정해졌어요. 누가?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아주 공통적으로 됐기 때문에 편하죠. 실무교육은 국토장관이 하고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하고 또 이렇게 걸어놓으면 또 하나하나 다 공부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싹 정리해서 교육은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아, 그런데 최근에 법이 바뀌어 들어오기를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하는데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교육은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잡아놨죠? 수정되는 걸 올렸는데 94페이지 제일 상단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줄 닦아요. 시도지사 또는 누가 실시하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그래서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다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거 하나 잡아놓고 그리고 주목합니다. 자, 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데 이 시장이 누구죠? 서울시장. 여기 도지사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즉 서울시장 경기도가 시도지사잖아. 그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서울에서 하는 교육이 다르고 경기도 가는 교육이 다르면 안 되니까 교육은 시도지사가 시키되 국토장관이 뭐를 만든다? 교육 지침을 마련해서 보내줍니다. 이것도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교육은 똑같이 일어나도록 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거 시험에 걸 때 어떻게 걸겠습니까? 교육은 국토장관이 실시하고 시도지사가 지침을 마련한다. 그러면 XX. 이거 딱 의식해서 보고 계셔야 돼요. 모든 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자, 이제 서울은 딱 잡았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원래는 3사람이었는데 지금은 4사람이 됐다고. 그래서
실무교육 대상자 지금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재 93페이지 상단에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1번 누굽니까? 등록 신청자. 2번 법인의 모든 사원임원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 공인중개사 네 사람이 도입됐습니다. 그때 소공이 들어왔다는 게 또 특히 중요합니다. 원래 3명에서. 자, 교재 짚어드렸고 주목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실무교육 첫 번째 누가 받아야 된다? 등록을 신청하는 자. 두 번째는요. 모든 법인의 사원, 임원. 교재 보지 말고 대답합니다. 3번 누구? 분사무소 책임자. 그리고 누구? 소공사가 실무교육 대상자다. 이렇게 네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쓸데없는 하나 걸어놓고 해당되지 않는 것 물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무교육 대상자 네 사람 딱 잡고 연수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하단에 2번 대상자 찾아냈나요? 누구? 첫 번째 개공사, 두 번째는요 소공사가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취지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전에는 교육은 뭐밖에 없다 그랬죠? 실무교육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실무교육밖에 없었으니까 이런 현상이 안 벌어졌겠어요? 처음 등록을 신청할 때는 교육을 잘 받아요. 또 법인이나 사원임원 책임자 소공사도 실무교육을 받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공법이 잘 바뀌는구나, 개정되는구나 아시죠? 세법도 자주 개정되는구나, 우리 중개사법도 뭐 이렇게 자꾸 개정되는구나 이런 걸 배우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는 그런 법령들이 개정이 되면 개정되는 것을 공부하면서 중개업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일할 때는 공부하면서 하기가 안 쉽습니다. 일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영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정하려고 이제 연수교육을 도입한 거예요. 그때 연수교육은 교육을 받은 자들이 몇 년마다 2년마다 연수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처음 도입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교육은 이런 취지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여러분 보다시피 이런 연수교육 제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겠구나. 이 정도의 느낌은 오시죠? 최소한 2년마다 그래도 개정된 법령을 교육시키면서 중개업을 하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연수교육은 2년마다 실시를 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사, 소공사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합니다. 자, 이번에 도입되기를 직무교육도 도입되는데 직무교육은 누가 받는 거다? 중개보조원이 받습니다. 지금까지 중개보조원은 그냥 교육 없이 사무실에 취업만 해서 바로 일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부동산업계에 관련되는 내용을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데 뭐 공법, 등기, 지적, 세법 이렇게 중개법 공부하고 계시는데 하나도 모르고 중개사무소 일한다는 게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중개보조원 그냥 막 떠갔어요, 취업을. 그죠? 그래서는 안 되겠다. 중개보조원도 직무교육 정도는 받고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취지를 이해하시면서 제목도 잡고. 자, 그러면 교육시키는 사람 누구? 시도지사. 대상자들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크게 잡았습니다.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나왔다면 교육에 대해서 시간을 물을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체크하는데 직무교육은 몇 시간 받는다? 3, 4시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12에서 16시간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 실무교육은 28에서 32시간인데 요 숫자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시험에서 막 섞어버리면 어지러지해집니다. 특히 실무교육은 예전에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32에서 44시간을 받아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숫자가 슬슬 흘러다닌다고. 그죠? 그럼 이 숫자가 들어올 때가 제일 어려우니까 예전에 여러분한테 이걸 전달할 때는 이랬어요. 실무교육은 3박 4일 교육이다. 하루 8시간씩 교육하는데 3박이면 3, 8, 24죠. 4일 교육이니까 4일째. 그 다음 마지막 날은 오전 수업만 하는 거예요. 오전 수업만 하면 몇 시간이다? 28시간 나와요. 근데 오전 수업만 하고 하루 종일 하면 32시간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3박 4일 교육이다 하고 숫자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요거는 1박 2일 교육이다. 1박 하는데 몇 시간? 8시간. 2일 하면 두 번째 8시간 하면 16시간이잖아.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오전 수업만 하면 12시간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건 1박 2일 교육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중개보조원은 무박 교육입니다. 오전 수업만 하니까 3, 4시간이다. 그래서 3박 4일, 1박 2일 무박 이렇게도 기억해 보는데 지금 지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네요 하고 또 제안을 해줍니다. 그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여러분한테 전달한다 그랬죠. 같이 공유하는 수업이니까 이렇게 기억해 보래요.
직무교육은 몇 시간? 3에서 4시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3, 4 얼마? 12시간. 이렇게 기억하라고요. 그럼 12에서 16을 더하면 얼마? 28시간이 딱 나와요. 28에서 32시간. 요렇게 기억하는 것도 괜찮네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 편한 대로 기억해요. 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요거 3박 4일, 1박 2일 무박교육이다. 그래 기억하든지 직무교육 시간 몇 시간? 3, 4시간. 그래 3, 4는 얼마? 12. 근데 하루 종일 다 받으면 16시간 나와요. 그 12와 16을 합치니까 얼마나 오더라? 28. 하루 종일 다 받으면 32시간. 4시간 더 받으면. 오존수반 하고 가면 그죠? 그래서 요 숫자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교육 시간에 관한 지문이 싹 흘러가면 이렇게 적어 놓고 찾아내야 돼. 3, 4, 12, 16 합쳐서 28, 32 적어 놓고 맞다 틀렸다 집어내야 돼. 숫자가 막 흘러다니면 어지러지해진다니까. 그죠? 자, 그래서 교육에 관한 시간인데 자, 여기서 또 감각을 하나 살릴 것. 실무교육 이런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 그랬죠. 안 받으면 제재가 뭘까요? 지금 실무교육 이런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28에서 32시간 안 받으면 제재가 없다. 왜 제재가 없을까요? 등록 신청을 못해. 안 받으면 소공이 안 돼. 됐죠? 그러니까 실무교육 안 받았다고 1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 걸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재가 없다. 그런데 연수교육은 제재가 있어요. 요거 2년마다 법을 바뀐 것을 가르쳐 주려고 만들어놓은 제도잖아. 그죠? 근데 이거 안 받으면 얼마짜리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가 하나 딱 붙어 있으니까 요거 잘 보셔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연수교육은 2년마다 이수해야 되는데 위반하면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자, 500만 원짜리 노래 제목 기억나십니까? 운명이요 연자시. 연이 뭐다? 연수교육 위반하면 500만 원짜리. 요거 하나 잡으셔야 돼요. 자, 이왕이면 중개보조원도 3, 4시간 받아야 된다 그랬죠. 안 받으면 제재가 뭘까요? 제재가 없다. 그죠? 왜 없다까요? 안 받으면 중개보조원이 될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X 탁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육은 크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세히 보면 교육이 하나 더 있습니다. 94페이지 5번 보시면 국토장관은 급히도 줄 것입니다. 5번 국토장관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의 국토장관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하고 말 좀 이상하게 돼버렸다. 그죠? 오타가 됐네. 국토장관 은을 없애버리면 딱 편해지네요. 은자 지우십시오. 은자 딱 지우면 어떻게 됩니까? 국토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그래야 매끄러운 지문이 되죠. 이렇게 수정해가면서 하는 수업을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자직강의 특징, 그래 이야기한다. 그 은자고 잘못 넣었다고 빼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됩니다.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찾았습니까? 그걸 꺼놓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공사 등의 또 줄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경비 지원에다가 동그라미 탁 켜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목합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이 하나 더 있네요. 무슨 교육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교육하고는 성격이 다르게 좀 하나가 있죠.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이라는 게 도입이 되는데 여기서 짚어야 될 거, 이런 교육은 누가 실시합니까?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됐죠? 지금 줄 딱 껐잖아. 그죠?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실시를 합니다. 더 중요한 말이 뭔가 하면 이 교육을 할 때는 경비를 지원한다. 이게 국가가 경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생색 내고 싶어서 시험에 잘 낼 겁니다. 그래서 경비 지원해 주는 건 너희들 아느냐 이렇게 묻고 싶다고 생색 내고 싶어서. 그래서 이 교육은 경비를 지원한다. 그거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교육은 지금 실시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해. 내년부터 실시해요. 내년부터. 그러니까 시험용으로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연수교육 실시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이 2년마다 받으니까 이제 법이 도입되니까 내년쯤 돼야 연수교육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지금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받아야만 중개보조원 되고 있어요. 직무교육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뭐 이거는 참고로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럼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 경비를 지원해 준다. 이거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다른 것들은 경비가 어떻게 되는지도 비교해 봐야 된다고. 실무 교육 받는데 경비가 정확하진 않지만 이게 3박 4일 교육이라 그랬죠? 28에서 32시간 맞는데 교재 포함해서 대략 한 15만 원쯤 됩니다. 그럼 이 교육 경비는 누가 낼까요?
누가 낼까요? 당사자들이 내야 돼. 그지? 등록 신청하는 자가 교육 경비 내고 받아야지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그죠? 소공사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누가 낼까요? 저희가 내야 돼. 경비 본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연수교육 아직 실시를 안 했으니까 경비를 알 수는 없죠. 근데 이거 누가 부담한다?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500만 원 과태료 나와요. 교육 안 받으면. 지금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하고 있다 그랬죠? 3, 4시간. 제가 잘은 모르지만 경비가 한 4만 원쯤 돼요. 오전 수업 하는데. 그죠? 이 경비 누가 부담할까요? 자기가 부담해야지. 자기가 부담하고 교육받아야 중개보조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 거예요. 느낌 오시죠? 자, 그러면 각각의 교육 경비들은 본인들이 부담하는데 여기만 오면 경비를 지원해 준다고 돌았다고. 그래서 오늘 꼭 잡고 계셔야 된다고. 그죠? 국가가 뭐 하고 싶다? 생색 내고 싶다고. 시험 낼 때. 그죠? 이런 의식도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 자, 그 다음 또 가볍게 94페이지 업무의 위탁 돌아왔습니다. 자, 업무의 위탁은 이렇게 기억합시다. 제목이 뭡니까? 업무를 위탁한다. 위탁이 무슨 뜻이죠? 맡긴다. 그죠? 왜 맡길까요? 하면 업무를 맡길 수밖에 없어. 첫째, 맡기는 업무가 뭔가 하면 교육에 관한 업무. 거기 줄 것이어야 됩니다. 교육 업무를 위탁한다. 밑줄 딱 꺼놓고 쭉 내려가면 큰 2번 시험 업무를 위탁한다. 시험 업무 줄 꺼놓고. 그러니까 위탁하는 거 두 개예요. 교육에 관한 업무와 뭐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해요. 자,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주목합니다. 교육은 누가 실시한다? 금방 했잖아요. 교육은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실시해요.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서울시장 누구지요? 박원순, 경기도지사, 남경필 이런 사람들이 다른 일은 안 하고 개공사들 교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맡겨야 된다고. 어디에 맡긴다? 위탁. 어디? 하니까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동그라미입니다. 대학 동그라미, 전문대학 동그라미, 협회 동그라미, 공기업 동그라미, 준정부기관. 자, 이 시도지사 박원순 시장이나 남경필 도지사가 교육을 어디 맡긴대요? 지금 동그라미 했잖아요. 협회, 또 어디? 공기업, 또 어디? 준정부기관, 그리고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맡길 수 있다. 부동산 관련 학과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적어놓고 난 적고 보니까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기관에 맡길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합리적이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다른 일은 안 하고 개공사들 불러놓고 실무교육만 시키고 있을 수는 없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위탁을 한다. 자, 그럼 시험 시행 업무도 이해하려면 이 중개사 시험 누가 시행하지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 시험을 누가 시행할까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좀 기억납니까? 이거 우리 수업 첫 시간에 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누가 실시한다? 국토장관이 실시해요. 자, 봐요. 그럼 시험을 시행하는 업무도 시도지사나 국토장관이 시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일은 안 하고 중개사 시험만 치고 있을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 업무를 위탁한다고. 맡긴다고요. 어디에 맡길까요? 하니까 제일 밑에 동그라미 한번 봅시다. 어디? 공기업, 또 뭐? 준정부기관. 올라가니까 뭐?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자, 제가 열심히 왜 찍었는 줄 아십니까? 시험 시행 업무는 뭐가 없다?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없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지금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한테 전달은 이렇게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거.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압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학 시험이 이 귀에 딱 이거 있습니다. 대학 입시, 대학 시험 이런 말 너무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시험 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고 X까지 딱 해놨다고. 그죠? 대학은 보십시오. 대학은 시험 치는 기관이 아니고 뭐 하는 데다? 교육하는 곳이에요. 교육.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대학 입시, 대학 시험 이게 너무 귀에 익숙해져 있다니까 지금. 그죠? 대학이 안 들어간다는 걸 딱 보라고 지금 강조한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는 이렇게 돼 있죠. 교육 업무는 이런 기관에 맡길 수 있는데 지금 거의 다 협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은 실무교육, 연수교육 이런 거 어디 가서 받는다? 협회 가서 받게 돼요. 협회가 그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협회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런다? 수탁 업무라 그래요. 협회가 받으면 수탁이고 주는 쪽에서는 뭐라 그런다? 위탁이다. 그렇게 돼서 협회에 거의 다 있고 가끔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해서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명지대 이런 데서도 실무교육은 일어나고 있어요. 법대로 이렇게 위탁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시험 시행 업무는 이렇게 위탁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험은 누가 시행한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원서 낸다. 들어보셨죠?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이 공기업이에요. 여기에 위탁돼 있어요, 지금. 그죠? 이런 스토리도 한번 익혀보는 시간.
특히 시험 시행 업무에 대학이 들어가지 않음을 의미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넘어가면 고시입니다. 별표 딱 해놓고 시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와 위탁 업무 내용 등을 동그라미 합니다.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위탁하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고시라는 말은 알려서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업무는 어디에 위탁했습니다. 이렇게 관보에 고시를 하는데 이 고시라는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부동산 공법을 공부할 때는 고시사항이 몇 개입니까? 많이가 아니고 책만 넘기면 고시합니다. 책만 넘기면 첫 페이지부터 넘길 때마다 입안, 심의, 결정, 고시, 입심, 의결, 고시에서 고시사항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대까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공법이 얼마나 방대한가 하면 만약에 고시해야 될 것을 찾으시오 또는 고시사항이 아닌 것 이런 문제 내면 손 못 댑니다. 10몇 가지나 되는 그거를 다 암기한다는 것도 무리고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놈을 어떻게 다 암기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공법은 일정한 과목은 찍을 건 찍어야 돼요. 그거 다 알면서 공부한다면 시간과 노력만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은 기본적인 점수만 딱 받고 모자라는 점수는 어디서 받아야 된다? 우리 중개사법에서 보태야 된다. 이게 전국의 수험생들의 작전이에요. 여러분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작 이 중개사법은 만만때때하게 보는 경향이 많아요. 편하거든. 그죠? 이제 다음 달쯤 되면 벌써 휴가철 접어들잖아. 그죠? 휴가철 되면 7, 8월에 여러분이 지금 생각으로는 먼 휴가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마음은 그렇죠. 그런데 이게 환경이 그렇게 안 둬요. 왜 그러냐면 뭐 나는 공부할 거야. 휴가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변에서 뭐 휴가 간단다. 또 온단다. 오는 놈도 있어요. 만나기도 싫은데 다 오는 놈도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자꾸 빠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천상 휴가를 한번 가기는 간다 하고 갈 때 또 이럽니다. 만만때때한 중개사법 요약집이나 한번 보지. 이래가지고 들고 갑니다, 이거. 들고 가놓고 보지도 안 하면서, 그죠? 놀지도 못하고 책도 안 보면서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죠? 제발 만만때때한 중개사법 요약집 들고 가지 말아요, 제발. 갔으면 차라리 2박 3일 확실하게 놀고 오든지, 그죠? 안 그러면 안 가지 말고 공부하든지, 그죠? 만만때때한 중개사법 요약집이나 보지 해놓고 보지도 않고 책은 너덜너덜하게 반찬 뭉쳐가지고 막 오는 소리다. 제가 본 적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뭔 이야기 하다가 옆으로 좀 새버렸는데. 자, 고시. 그래서 공법은 그렇게 난해한데 중개사법에서 고시하는 거 몇 개다? 딱 하나니까 이건 기억해놔야 된다고.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 고시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답이 뭐다? 업무의 위탁. 이거 하나는 기억해놔야지. 효자 과목이잖아 봐요. 그죠? 공법에서 그렇게 고시하는 게 많아도 중개사법에서는 전체적으로 고시하는 거 딱 하나입니다. 뭐를 고시한다 그랬죠? 업무의 위탁은 고시사항이다. 거기서 마무리 좀 잘 알아야 될 거. 어디에 고시합니까? 관보에 고시한다는 까지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를 슬쩍 일간신문에 고시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관보에 고시합니다. 특수한 한계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포상제도 아주 중요한 단어인 준비되어 있죠. 10분 쉬었다가 포상금 하겠습니다.